자, 오늘의 캐릭터 추천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추천드렸었죠. 좀 초보자분들이나 뉴비 유입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조금 쉽게 접근해 볼 만한, 상대적 난이도가 좀 쉬운 캐릭터들이라고 표현했다면, 오늘은 나름 이제 던파를 형님들도 이미 바칼레이드까지 좀 돌입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대부분의 캐릭터가 아니죠. 모든 캐릭터가 ASDF 스킬을 누르는 게 맞지만 그 중에 굉장히 좀 특별한 스킬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킬을 캔슬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킬 중간에 어떤 스킬을 넣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스킬의 모양이 변한다거나 그래서 요런 친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업군별로 지난번에는 남기검사, 여기검사 뭐 순서대로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뭐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직업군을 한꺼번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업군 없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굉장히 좀 특수 스킬을 가진 경우 조건부형 캐릭터 편. 일단 첫 번째 어떤 캐릭터 같으세요? 남기검사. 특수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 캐릭터는 좀 파고들 만한 요소가 굉장히 높은 캐릭터죠. 바로 검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검술 스킬, 그 다음에 원귀 스킬, 그 다음에 합격 스킬, 요렇게 세 가지의 스킬 루틴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난이도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애가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스킬 아이콘들을 보시게 되면은 요 아이콘 가까이 보시면은 뭐야 왜이래. 자, 최첨단 시스템이죠. 실시간 확대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이시나요? 스킬 아이콘들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있는 스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 아이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아이콘이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무슨 경우냐? 붉은색이 없는 경우 ASDFG 같은 경우에는 뭐다? 직접 캐릭터가 사용을 하는 검술 스킬들입니다. 오케이? 검술 스킬들. 그리고 다음 이제 저기 붉은색 아이콘이 있는 경우에는 원귀가 스킬을 대신 써주는 스킬을 써주는 스킬이죠. 이래서 원귀 스킬 이렇게 있으시고 푸른색 아이콘 여기 보이시죠? 푸른색 아이콘 이 경우에는 원귀와 검귀가 함께 쓰는 합격 스킬들이 존재합니다. 모션에 따라서 이런 합격이라는 시스템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뭐 위치에 따라서 원기를 저기다 던져놓고 여기다 쓰면 서로 스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귀신볼을 운용하는 기본 검술 스킬들의 채널링 간소화 또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악귀 연무라는 스킬 자체가 스킬이 하나 둘 셋 차라락 요 스킬이 이 귀신보와 합격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귀신보를 쓰고 악귀 연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단타기로 바뀌죠.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기 때문에 요 캐릭터가 처음에 이 귀신볼을 이용한 굉장히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좋은 판정,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속도감, 그 다음에 돌을 이용한 빠른 쿨타임 감소,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캐릭터가 쉽게 접근하고 파고들 만한 요소가 높다라 그래서 이제 이지 투런, 하드 투 마스터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종종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선생님, 검귀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님? 이거 다른 애들은 좀 쉽게 데미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검귀는 손도 바쁘고 데미지 뽑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굉장히 높은 조작 난이도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쉽게 하려면은 이 캐릭터는 참 웃긴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다 넣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쉽게 보자면 엄청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캐릭터가 토탈 이클립스 광부 시절에 쉽게 하기 팔라딘을 제치고 토탈 이클립스 골드 광부 1등이었던 적이 있어요. 가장 이게 이동기, 이 귀신볼을 이용한 빠른 이동기를 이용해서 잡몹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쉽게 하려면 굉장히 쉽게 하고 어렵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을 좀 가지고 있다. 요렇게 좀 봐주시면 돼서 혹시나 내가 조금 뭔가 새로운 좀 캐릭터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검귀 굉장히 좀 재밌게 해보실 만하다. 추천드리고요. 합격 스킬로 각 스킬별 변화와 그 다음에 약간 뭐라지 뇌지컬도 요구하는 파고들 만한 요소가 있는 캐릭이다. 요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기검사. 야, 여기검사 패스. 자, 요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블레이드의 납도수를 좀 추천을 드릴까 했는데 여기검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캐릭터가 좀 잘 빠졌어. 그 말인즉슨 조금 그 일정량 이게 말 그대로 캐릭터를 가지고 고점을 찍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캐릭터 전체 시스템은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각 무기별 클래스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파고들만 하기도 한데 여기에 들어갈 만큼의 조건부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족쇄의 그 두께가 얇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남격투가 족쇄 원툴이죠. 대표적인 족쇄 원툴 명왕입니다. 자, 이제 명왕 같은 경우, 야, 이게 족쇄 그 자체죠. 이게 물론 뭐 다른 캐릭터들도 많지만 이 캐릭터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을 사용한다 보다 투척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투척을 변화시키는 강화 투척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성 패시브의 룰 브레이크를 이용한 투척물 스택 감소 효과까지, 요거까지 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밌게도 형님들이 속된 말로 캐릭터 제일 센 애 누구냐라고 하면 보편적으로는 배틀크루가 아직도, 왜냐면 아직 배틀크루 너프를 안 당했기 때문에 배틀크루가 상위권에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명왕 같은 경우가 뭐 속된 말로 던담에서 딜딸 기준, 딜 그 최고치 기준 손가락에 꼽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부가 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왕이라는 캐릭터는 이 상급 스킬들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캐릭터가 멋있어요. 막 뭘 던지고 발로 차고 뭘 내려찍고 뺑글뺑글 돌리고 그 다음에 체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급기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급기들 밑에 기본기 운영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캐릭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UI가 존재하죠. 이 UI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하급기, 기본기라고 불리는 이 하급기들이 벽돌 투척, 이름 투척이죠. 벽돌을 던지고요. 바늘 투척, 바늘을 던지고요. 그물 투척, 그물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독병 투척, 독병을 던집니다. 선생님 뭐야 이거 던지는 거 그냥 던지고 스킬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강화 투척이라는 버프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강화 투척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벽돌 투척이 위에서 던집니다. 어라? 바늘 투척이 부채꼴로 던져요. 그 다음에 그물 투척이 야 빨리 스택 빨리 그물로 당겨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병 투척이 앞으로 던지던 게 하늘로 던져서 독을 묻힙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상태 이상을 또 이용을 하는 캐릭이어서
바늘 투척 같은 경우에는 출혈을 걸어주고, 독병 투척 같은 경우에는 화상과 중독을 걸어주고, 맞다, 바늘은 출혈이랑 감전 같이 걸어주고, 굉장히 좀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 때문에 속칭 이번 시즌에 그 커스텀이라고 말하는 이 상태 이상 시 화상 상태 적 공격 시 스킬 공격 증가, 요게 트리거가 없어도 채용하기가 좀 쉬운 캐릭터기도 해요. 요걸 이용을 해서.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이게 스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이지 발칸이라는 스킬을 보시면 상태 이상 변화당 보너스 마법 증가율이 개당 20%가 존재하죠. 최대 3개까지. 무슨 얘기냐? 속된 말로 풀스택 데미지를 넣기 위해선 최소한 3중첩 이상의 상태 이상 변화가 걸려 있어야 한다. 출혈이든 감전이든 중독이든 그 다음에 화상이든 아니면 암흑이든 기절이든 뭐든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풀 데미지입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 크레이지 발칸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각성기 또한 상태 이상 시 데미지가 25%씩 3스택이기 때문에 75% 차이예요. 그냥 치고랑 상태 이상 걸고 치고랑 데미지 차이가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 상태 이상 자체를 계속 끊임없이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투척을 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굉장히 투척이라는 시스템이 안 쓰고 하자니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고, 쓰면서 하자니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스택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 스택을 잘 하시는 분들, 파고들 만한 요소, 컨트롤적 피지컬을 높여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조차 형님들의 실력이 될 수 있어요. 바로 2차 각성 패시브인 룰 브레이크라는 패시브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상급 기술들 있죠? 상급 기술을 캔슬해서 투척기를 사용하시면 투척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강화 바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시면 4스택이 날아갑니다. 그럼 몇 번 못 쓰겠죠? 근데 스킬을 쏘는 도중에 하시면 이 스택이 사용이 안 돼요. 방금 보셨죠? 근데 방금 보셨어요? 이러면 또 안 돼. 무슨 얘기냐? 실제로 만천하오는 공중에서 꽂아서 내려칩니다. 그래야 돌이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룰 브레이크 캔슬을 위해서 스택을 기본기를 최적화시켜서 쓰기 위해서 룰 브레이크 캔슬로 만천하오가 나가는 중간에 스킬을 쓰면은 너무 빨리 쓰면 만천하오가 캔슬이 안 되고, 만천하오가 그 연출이 끝날 때쯤 쓰려면은 늦으면은 스택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캔슬 시간이 매우 짧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실제로 만천하오 자체가, 그러니까 만천하오뿐만이 아니라 뭐 더티배럴이나 아니면 이 베넌마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채널링이 너무 길어서 내가 캔슬을 하고 써도 될 정도로 만약에 게임이 좀 그렇게 해볼만 하다 이러면 당연히 캔슬해서 썼을 때 데미지가 DPS가 나오겠지만, 야, 내 베넌마인 어디 갔어? 내 거 더티배럴 어디 갔어? 요런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캔슬 타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요게 좀 독특할 수 있다. 대신 그것 때문에 기본기를 운용할 수 있는 그 테크닉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던담전사 기준 가장 높은 던담전사 기준 가장 높은 효율을 자랑하고 있다. 좀 요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런 되게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남격투가 명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군은요, 이제 여자 격투가인데, 여자 격투가는 사실 요거는 조금 나중에 좀 얘기를 할 내용이긴 한데, 이 여자 격투가는 이제 여자 스트라이커와 그 다음에 좀 독특한 시스템인
여자 그래플러가 좀 존재합니다. 근데 아마 여자 격투가 중에 여자 스트라이커는 이따가 뭉뚱그려서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 바로 스킬 간격 간의 캔슬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킬 캔슬로 좀 묶어서 갈게요. 여기는 대충 비슷하거든. 스킬 캔슬로 좀 묶어서 좀 독특하다라고 한 캐릭터만 독특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스킬 캔슬 따로 묶고, 오늘은 여자 격투가 바로 그래플러. 요 친구죠, 요 친구. 이제 그래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기의 스페셜리스트죠. 잡기의 스페셜리스트. 그 말인즉슨 던파식 잡기는 캐릭터 무적 판정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연속 잡기를 통한 무적 연계로 패턴을 씹을 수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테크닉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단 다른 캐릭터들도 잡기가 있는 경우에 뭐 바베큐라던가 열파참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명의 수레바퀴 잠깐 짤 그 무적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무적으로 좀 패턴 씹기가 가능은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잡기와 잡기 꽝 이제 그랩 캐논 시스템 때문에 잡히지 않는, 내가 던질 수 없는 잡히지 않는 몬스터를 가지고 그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펀치 날릴 때까지 후딜레이가 전부 다 무적으로 판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체인 커넥션이라는 연잡 테크닉으로 잡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적 연계가 굉장히 수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던파에서 가장 1번 캐릭터입니다. 그래플러. 자, 간단하게 이 연잡 테크닉, 특히 이 체인 체인 커넥션이라는 스킬은요, 기본적으로 잡기를 누르게 되면 홀딩 상태, 슈퍼함을 유지하게 되고, 쏠 때 무적 판정으로 테두리가 약간 하얀색으로 변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형식이냐면은 몸의 테두리가 붉은색 계열이면은 슈퍼하머, 하지만 하얀색 계열인 경우에, 잠깐이지만 하얀색이었죠? 요 때는 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캐릭터가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로 펀치할 때 무적이죠. 근데 이때 실제로 만약에 내가 몬스터를 잡을 때 얘가 홀딩이 된 상태일 텐데 움직일 거 아니야. 그 스킬이 끝나면. 그래서 이때 스페이스바나, 보통은 스페이스바로 돼 있을 겁니다. 이 체인 커넥션.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주면은 이런 그랩 캐논 상태에서 연잡할 수 있는 추가타를 넣을 수 있는 타이밍으로 넘어가요.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에서 잡았을 때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공중 사용 시는 체인 커넥션을 한 번만 써주시면은 공중 모션으로 가능하고, 두 번 누르시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렇게. 보셨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 스킬을 공중에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연잡을 땅에서 이용할 건지를 본인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플레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마 여기 이제 특별 시스템인 턴힐이라는 잡기 스킬들을 타격 판정으로 바꿔주는 스킬들이, 패시브가 존재하는데, 요걸 안 찍는 그래플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턴힐 때문에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은 좀 적습니다. 그리하여 이 잡기를 방금 보셨죠? 요런 식으로 연잡이 가능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스택이 있으실 때 연속해서 몬스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럼 이 잡기 타이밍 때 무적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잡기가 무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 토르페지노나 이런 스킬들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사라지고 잠깐 하얀색 테두리 유지하죠. 이 타이밍 때가 다 무적이기 때문에 토르페지노를 하고 다시 잡기를 연계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방금 이 수플렉스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누르시면 공중 상태로 변하는데, 여기서 연속으로 누르시게 되면 직발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스킬로 연계가 가능하고, 뭐 요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요런 뭐 이제 중간에 체인 커넥션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손맛이 있는, 특히 이런 무적 연계들은
이번에 뭐 애들 패턴들이 굉장히 지랄맞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장판이 있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씹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혹시나 야 나 좀 손빨 좀 나 좀 컨트롤 좀 잘하니까 손빨 좀 되는 캐릭터 요거 없나 싶으실 때 요 여자 그래플러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제가 요건 좀 사설인데 여자 그래플러 좋아하는 이유가 방금 같은 경우에는 보스들은 대부분 건물형이긴 한데 건물형이 아닌 경우죠. 뭐 없냐? 아 이게 아니구나. 건물형이 아닌 이렇게 잡기가 가능한 경우는 내가 맘대로 이 친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요런 형태로 보이시죠? 그럼 얘들이 만약에 파티원들이 여기서 각성기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싹 잡고 도망가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이 쪼로로 달려왔을 때 어떻게 한다? 반대쪽으로 갖고 도망가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슉 다시 잡고 던져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 오케이? 요런 되게 재밌는 캐릭터니까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나? 이런 독특한 캐릭터니까요.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남자 건어입니다. 역시나 남자 건어는 남자 건어는 좀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건 역시나 메카닉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ASDF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순간 폭딜력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스킬을 많이 차용하는 캐릭터인데 중간에 이제 95제의 설치기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몰아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을 세이브한다 라는 개념이 좀 존재한다는 거. 남메카니 물론 다른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뭐 런처는 가장 보편적인 캐릭터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킬들을 좀 저장해 놓는 형태로 요렇게 좀 가능해요. 그럼 되게 많이 뽑죠.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특정 스킬을 쓰고 싶다 전폭이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몰아서 쓸 수 있어요.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메카 드롭도 이용해서 애들이 쭉 내려왔는데 전폭을 이용해서 여기다 터트린다. 요렇게 터트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95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기본 스킬들을 압축해서 치기가 굉장히 좋죠. 요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상급기들이 요 안에 저장이 됩니다. 특히 뭐 이제 A팀, 그 다음에 메카 드롭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해서 한순간적으로 터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평타를 좀 운용을 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짧은 기본기인 로봇들을 이용해서 전폭을 이용해서 좀 사냥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띄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이 여기 있다면 안 보이네? 적이 이쪽에 있으시다면 내가 여러가지 스킬들을 저장해 놓고 적한테도 바로 터뜨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능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요거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좀 되게 특별하다 아니면은 되게 스페셜리스트한 느낌이 있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 비슷한 그림이기 때문에 요런 좀 독특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킬들이 설치기가 굉장히 방금 보셨다시피 스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설치기로 영향이 좀 끼쳐 있다 보니까 설치기가 많다는 얘기는 생존 능력이 외부적인 생존 스킬들이 카모플라주 제외하고는 없죠. 그래서 거리감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몬스터가 여기서 막 야랄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거를 잘 맞춰주셔야 돼. 이렇게 그런 좀 특이점을 좀 갖고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해서 친다. 그 다음에 설치기가 굉장히 많아. 좀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여자 건어. 여건어는 어떤 캐릭일 것 같으세요? 근데 아마 요거는 진짜 독특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좀 독특하고 좀 손도 많이 바쁘고, 스피파이어죠. 던전 앤 파이터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프형 캐릭터예요. 점프형 캐릭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뭐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좀 손을 많이 타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다른 애들도 점프 스킬 좀 있지 않아요? 이 애는 기본 스킬이 점프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존재합니다. 스킬 썼을 때 하나, 둘, 셋, 넷. 뭐야? 그렇죠? 요렇게 스킬을 던지는 형태다 보니까 채널링이 좀 존재해요. 그런데 점프형 캐릭터라 했죠? 이 니트로 모터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중에서 사용하실 때 채널링 속도와 그 다음에 후딜레이가 엄청나게 짧아져요. 현저하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사냥할 땐 어떻게 한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공중 연계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스킬들도 채널링이 긴 스킬들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상급 기술들도 전부 다 공중에서 액션을 취하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95제가 좀 병행되면서 지상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공중에서 사용했을 때 위치가 낮게도 설정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이거 발키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공중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리고 공중 이동 또한 가능해서 이 위치에서 내가 공중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패턴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 공중에서 점프키를 이용해서 위치를 좀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동성이 굉장히 살아요. 보이죠? 요런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점. 굉장히 괜찮죠?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다. 여건어 점프형 캐릭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어. 방금 요 연출만으로도 형님들이 충분히 뭐야 저런 애도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은 마법사입니다. 남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다고 할 만한 거는, 역시나 일반적으로 다른 애 친구들도 땅에서 스킬을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캐릭터가 좀 독특하죠. 바로 이 어센션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여태껏 게이지 관련된 캐릭터를 제가 일부러 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게이지를 이용하는 캐릭터. 기본적으로 잡어풀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니아일리라는 독립 오브젝트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 차원 스킬과 괴리 스킬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괴리 스킬들은 보통 니알리가 채용을 해줘요. 대신 써준다고 보시면 돼. 제가 하면 써주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더라도 니알리가 와서 대신 써주고, 요거는 탈리스만 효과고. 그 다음에 여기 괴리 크로울링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몬스터한테 부착을 시키시는 경우 이 크로울링 미스트가 붙은 친구가 이 괴리 디멘션 할로우의 효과로 인해서
데미지가 추가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보스나 네임드 이 친구들한테 자동 타겟팅이 될 수 있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 경우 최근에 패치가 돼가지고 완전 그냥 누르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난이도적인 측면은 많이 떨어졌고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투사체처럼 날아가서 이 묻히는데 좀 제한이 사항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이번에 패치를 잘 받았죠. 아 형님들 진짜 형 죄송한데 제가 이거 컨텐츠 중이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리고 혹시나 모를 때는 예, 자동 추격 스킬인 이 모서리의 짐승 모서리에서 괴물이 나가요. 요걸 묻히게 되면은 괴리 크롤링 미스트가 붙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캐릭터는 실제로 좀 독특한 시스템인 경계망상이 아니라 요거 어디니? 사상경계 어디니? 요거 사상경계 저편 설명 어디냐? 아 있구나. 이 사상경계 저편이라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한테는 기본 게이지를 갖고 있어요. 이 기본 게이지가 스택이 차게 되면은 캐릭터 자체에 차원석이란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원석을 소비를 한 스킬과 안 한 스킬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차원석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파란색이죠 게이지가. 이 파란색인 경우 뭐 대부분의 차원 스킬을 사용하셨을 때 연출이 싱귤레이리티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하나가 뽕 터지는 이런 연출이었다면은 차원석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매니플레이션이 주변기로 이렇게 바뀝니다. 타격 또한 바뀌었고 판정 또한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지금 보이기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잡기가 가능한 몬스터들에겐 요런 식의 판정을 갖고 있어요. 요거 모르셨죠? 요게 이제 최근에 하도 건물형이랑 보스 몬스터들과 싸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잡기 스킬과 비잡기 그러니까 건물형 몬스터들 그 다음에 차원 스킬에 대한 판정이 다 다르다는 점. 요 스킬이 차원을 쓰게 되면 요렇게 변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원래 기존의 채널링 스킬이었던 이 포지트론 또한 차원을 이용하시게 되면 설치기로 바뀝니다. 요걸 이용해서 캐릭터를 더 빠르게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채널링을 이용해서 무적 타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가 요 칼레이도스코프가 실제로 차원을 이용하시면은 투사체가 공격을 해주지만 칼레이도스코프를 차원을 안 사용하시면 잡기 형태로 바뀌어서 이때가 풀 무적이에요. 그래서 뭐 전멸 패턴이나 그 장판 패턴들을 칼레이도스코프를 이용해서 푸는 씹는 것도 이 어센션의 테크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각성기 또한 특히 이제 2차 각성기 가장 심한데 각성기 또한 차원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설치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죠. 설치기지만 차원을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캐릭터 기준 가장 오래 걸리는 7.5초 진각성보다 긴 2차 각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길죠. 대신 이렇게 길기 때문에 2차 각성 개수는 단일 스킬 기준 가장 높아요. 요 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되게 야 뭔가 좀 해볼 만한 캐릭터 없을까 했을 때 요거 되게 돼 있는 이 캐릭터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릴 게 남마법사의 경우 대부분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이 텔레포트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캐릭터가 쓰는 건 아니고 이동기를 하나 주고 시작한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이제 차원 스킬로 공격도 가능한 홀딩도 가능한 요런 텔레포트 스킬로 좀 진화를 했다는 점. 좀 독특한 에너지 게이지 시스템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법사 어센션. 차원과 괴리. 그 다음에 스택형 스택 소모형 스택 소모형 스킬 시스템. 조금 독특하죠. 텔레포트가 오브젝트에 걸려요. 아 그래? 텔레포트 안 걸리지 않나? 자 다음은 여자 마법사입니다. 여마법사는 지금 제가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조금 기본 채술과는 가깝지만 그 다음에 체이서 발사라는, 그러니까 체이서 사출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배틀메이지를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설치기지만 성공과 대성공이 있는 마도학자를 생각을 할 거냐 거든. 근데 형님들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좀 못 고르겠어. 뭐가 나아? 마도학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 역시나 좀 여자 마법사답게 마도학자로 시스템으로 좀 갈까? 오케이, 마도학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도학자. 마도학자는 기본적으로 호문클루스, 호문클루스야, 로스야. 로스. 호문클로스, 콜로스. 호문을 이용한 설치기 및 그 다음에 그 버튼 홀딩으로 인한 스킬의 변화. 요 정도로 좀 볼까요? 홀딩을 이용한 버튼 홀딩을 이용한 스킬의 변화.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실 옛날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 시스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스위트 캔디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스위트 캔디바가 지금은 패시브인데요. 예. 지금은 패시브인데 이게 원래 옛날에 버프였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오래됐죠? 그리하여 스킬들이 실패, 성공, 대성공이라는 스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성공 실패 또한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스킬을 딱 성공과 대성공만 좀 존재하는데, 중간에 억지 실패도 있나? 그리고 여기 비터스 캔디바, 설명을 보시면 섭취 시 지독한 쓴맛을 내는 캔디바, 스위트 캔디바를 쓴맛을 내는 비터스 캔디바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해진다. 스킬 키를 길게 입력하여 특정 스킬들을 실패로 발동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발동 실패 스킬들의 공격력을 증가시켜준다. 대상 스킬은 용암지대 생성 물약과 성랑 불길의 가열로 메가드릴 등이 있다. 이렇게 좀 써있죠. 그래서 스킬 버튼을 0.15초를 누르게 있게 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이게 성공, 실패, 대성공을 그게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서 터졌거든요. 근데 현재는 형님들이 내가 실패를 할 건지 성공을 할 건지를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은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 용암지대 생성 물약, 요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을 시키거나 대성공을 시키면 이게 성공일 때는 장판만 나오고 대성공일 때는 이거 뭐라지? 마라탕에 있는 떡볶이가 올라오거든요. 그쵸? 이게 떡볶이가 올라오게 되는데 얘가 마녀거든요, 컨셉이. 근데 마녀, 연금술을 하는 마녀가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시스템이죠? 실험실이 퐁 터져가지고 머리가 까매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지고 머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쓰는 연출이 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퐁 터져서 애가 까맣게 탑니다. 오케이? 애가 시커매져요. 이게 거뭇한 이 그을음이 묻죠. 요 연출이고,
아까 썼던 이 용암지대 생성 물약이 장판이 깔리는 게 아니라 펑하니 터져서 단축이 되죠. 스킬이.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 굉장히 원래 그러니까 데미지가 총 딜량이 늘어나는 스킬의 길이가 굉장히 긴 스킬이 압축이 된다. 그럼 형님들이 아포 타이밍 때 딜을 압축시키기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스킬 요거 메가드릴 같은 경우에도 메가드릴 스킬을 사용하시게 되면 성공 대성공은 이렇게 스킬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이용 가능해요. 드리프트도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대성공 모션입니다. 성공인 경우엔 저 앞에 잭 프로스트가 얼음이 안 붙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실패하는 일이 없으니까 도도도도도도도도 연타를 하게 되면 빨리 돌고요. 스크류가 빨리 돌죠?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보셨죠? 설치 시간도 짧아지고 채널링 시간은 엄청나게 단축되고, 그리고 데미지 시간도 확 줄어가지고 훨씬 넣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가 원래 만약에 이걸 풀 데미지를 넣게 된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던 게 굉장히 짧아졌죠. 순간적으로 딜을 압축시킬 수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성남 불길 가일러도 실패는 이렇게 터지는 스킬, 근데 성공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연타를 해서 그렇지 연타를 안 하면은 딱 길다. 그쵸? 이 붐붐이도 빨리 해야 DPS가 올라가겠죠. 요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 되게 독특하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스킬들도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캔슬도 가능하고, 원래는 요렇게 긴 스킬이죠. 요렇게 긴 스킬인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다. 게다가 스킬들도 엄청 예뻐요. 엄청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매니아층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상 공중에서 액션도 가능합니다. 공중 사용 스킬들도 존재해요. 무려 마녀기 때문에 퀴디치 아시나? 쿼디치인가 퀴디치인가? 해리포터를 여기서 구현 가능합니다. 실제로 빗자루를 타버려요. 미쳤어. 괜히 마녀 아니랄까봐 아주 그냥 빗자루 타버립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빗자루 딱 껴가지고 아주 그냥 슝슝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거 갖다가 인성질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결투장에서 아주 그냥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런 것들 빗자루가 빙글빙글 돌면서 공격도 해요. 거의 이 정도면은 캐릭터 사람 농락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농락이 기본인 캐릭터입니다. 왜냐? 이런 펑키한 캐릭터를 일부러 캐릭터 컨셉으로 낸 거기 때문에 이런 좀 귀엽고 여러가지 해볼만한 이렇게 필요한 캐릭터라면 마도학자 아주 강추드려요. 그쵸? 아주 매력이 쩌는 캐릭터예요. 자, 다음은 남풀입니다. 남풀이는 여러가지 좀 조건부형 캐릭터 이런 것들 좀 많긴 한데 조건부형 캐릭터 하면은 근데 그 캐릭터 나와야죠. 킹파이터 이게 어쩔 수 없다. 근데 형님들 이거 킹파이터는 이게 중급자용이라고 좀 얘기하지 말고 얘는 상급자로 좀 넘어가야 될까? 나중에 기회 됐을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급자용으로 좀 넘어갈까요? 킹파이터를 오늘 하기엔 이게 제가 제 손에 꼽는 가장 좀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독특한 조작감이나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벤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 변신을 이용한 스킬 구조 변신. 이게 기가 막히죠. 변신을 이용한 변신이거든요. 바로 어떤 캐릭터냐? 어벤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벤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시스템을 좀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변신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기본 스킬들이 이렇게 변신하는 스킬이었거든요. 되게 조그만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볼품이 좀 없다고 보일 정도로 좀 이렇게 조그만한 좀 스킬셋을 좀 가지고 있었던 애였는데 이 캐릭터가 버프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썼던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이렇게 아까 그 돌 똥똥똥 나가던 게 이만해져요. 그쵸? 이렇게 좀 멋있게 변하는데 이 어벤져 같은 경우에 요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킬 폼이 캐릭터의 스킬들이 강해집니다. 악마화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 악마화를 하시게 되면은 요게 있어. 공격력이 90% 강해지는 대신에 쿨타임이 50% 늘어납니다. 헉.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도 악마화를 상태를 시전을 하게 되면 공격력이 134% 강해지는데 쿨타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캐릭터가 잡혀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신을 안 하시게 되면은 캐릭터 재성능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수준이 아니야.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신형이 기본이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엔 옛날에 요 악마와 어벤져가 있었고요. 메타몽 어벤져가 있었거든요. 보이시나요? 옛날에 이제 데빌 스트라이크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이 악마와 말고 이제 메타몽 어벤져라는 친구가 있어서 실제로 스킬을 쓸 때 뒤에 데빌 스트라이크를 이용해서 그쵸?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죠? 야, 엄청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어벤져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다 사장 당했어요. 남은 건 악마화 뿐입니다. 그런데 악마 변신이 굉장히 멋있긴 한데 이렇게 변신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어벤져 형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이 재앙이라는 스킬은 악마화랑 함께 쓰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앙이라는 스킬은 떨어졌을 때 요만한 데미지를 붙이지만 재앙 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변신할 때 설마 그냥 땅에서 변신하시면은 이거는 마블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거야. 어벤져스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벤져를 싫어하는 거죠. 슈퍼히어로 랜딩이라는 모습으로 일단 재앙을 쓰시면서 꼭 변신을 해주셔야 내가 지금 이 어벤져를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물론 이 빙글빙글 도는 스피닝을 쓰시면서도 변신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몇이 없어. 하지만 이 재앙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스킬이 굉장히 조그맣게 터지는데 이 재앙을 쓰면서 변신하시게 되면은 메타몽을 안 썼구나. 메타몽을 쓰고 재앙을 쓰면서 변신하게 되면은 맷병기로 변신하면서 정말 슈퍼히어로 랜딩 개멋있는 변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아까 스킬쿨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스킬의 평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스킬 쿨타임을 저 스킬 평타로 일정량 메꿔주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현재는 이 악마와 평타의 그 의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약간 그 전반적인 스킬들의 밸런스가 조금 올라오면서 이 평타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전전 시즌이죠. 전전 시즌에는
이 악마와 평타가 딜지분의 막 3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이 컸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밸런스가 조정이 됐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추가타 형태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데몬 베리어라는 시스템으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중이거든요.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합니다. 원래 아시죠? 여기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 온다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다 조용히 해주거든. 야 잠깐만, 야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했을 때 다 조용. PC방에서 놀 때도 전부 다 스피커 끄고 친구들도 한타 중이더라도 입을 닫거든요. 왜냐, 이거는 남자들끼리의 배려예요. 술집에서 다 떠들다가도 갑자기 야 잠깐만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 바로 조용합니다. 여보세요? 통신보안? 바로 하는 순간 이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거든. 그쵸? 그런 것처럼 이때는 받는 데미지가 감소하고 퀵스와 비슷한 형태의 효과를 여기서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리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패턴들을 파괴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퀵스가 없어가지고 퀵스 패턴 때 어벤져는 무조건 뒤졌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 점프, 약간 이 묵직한 점프, 요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케이? 멋있죠? 이게 도트도 바뀌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번에는 좀 해보시면 좋고, 옛날 어벤져 같은 경우는 이 고통의 희열이라는 스킬을 써주셔야 악마화 지속시간이 계속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몽이었나? 메타몽이었나? 아마 메타몽인가 어떤 스킬을 사용을 하시게 되 2차 각성이었나? 어디였지? 저게 이제 고통의 열이 한 번만 써두시면은 악마 지속시간이 자동으로 알아서 늘거든요. 그러셔가지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그래서 요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그런 멋진 캐릭터다. 그리고 각성기가 진짜 개멋있어요. 깜짝 놀랐지. 거의 공포게임의 점프 스퀘어 수준. 공포게임의 점프 스퀘어 수준으로 갑자기 그냥 면상부터 나오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거 확실히 캐릭터의 그 박진감을 느끼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요거 쓰시면 좋다는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본캐로 봤을 때는 악마와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진각성 썼을 때 파티원들이 저 어벤져 보잖아요? 그럼 걔가 이만해. 진짜로 커요. 굉장히 크니까 요거 한번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벤져 되게 독특한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다. 다른 여러 가지 변신형 캐릭터들이 있지만 요거 좀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음은 여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캐릭터들이 좀 특별하게 뭐가 있다라기보다는 여자 그 귀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캐릭터 난이도를 좀 어렵지 않게 내놓은 캐릭터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여프리스트도 또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실 거야. 여귀검사들도 물론 정말 고점을 찍기 위해서 컨트롤적으로 고점을 찍기 위해서 막 기본기를 우겨넣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 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여프리스트도 안타깝지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프리스트가 끝나면은 다음에는 이 친구들이죠. 도적. 사실 위에 여자 귀검사와 여프리스트가 넘어간 이유가 바로 이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이 도적 같은 경우가 사실상 로그라는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로그도 독특하긴 한데 이 도적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가지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 두 가지입니다. 시라노이랑 이제 쿠노이치, 그 다음에 섀도우 댄서. 로그를 굳이 하지 않을게요. 로그는 지난번에 우리 그나마 도적 중에선 뉴비 추천 캐릭터가 로그였기 때문에 쿠노이치랑 섀도우 댄서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급자. 근데 상급자는 오늘 엘븐 나이트까지 다 할 거기 때문에 섀도우 댄서까지는 들어가도 돼. 인파가 문제여서 그렇지. 인파는 거기는 논 외잖아.
그리고 섀도우 댄서의 난이도는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오케이. 그러면 제가 섀도우 댄서를 먼저 할게요. 그럼 되겠지? 섀도우 댄서 백어택을 친다. 그 다음에 플러스 스킬을 그림자가 대신 써준다. 요거 두 개가 좀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섀도우 댄서의 난이도를 보통 되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한데, 섀도우 댄서도 그러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생각 이상으로 플레이 난이도가 사실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자,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핵심 시스템은 백어택입니다. 백어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걸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난이도가 이제 정말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사실 지금은 아니긴 해. 좀 크게 보자. 지금 몬스터가 이렇게 굉장히 크죠? 요거 이제 몬스터를 확대시켜놨다고 보시면 돼. 앞에서 스킬을 썼을 때, 요거 이제 파이널 디스트럭션이라고 할게요. 앞에서 쳤을 땐 공중에서 내려 찍는 연출인데, 뒤에서 쳤을 땐 앞으로 찌르는 모션이죠. 그쵸? 암살을 이용해서 볼게요. 암살은 앞에서 잡으면 그냥 데미지 들어가지만, 뒤에서 잡았을 때 요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쳤을 때랑 뒤에서 쳤을 때, 아까 다른 친구들은 뭐 변신을 했을 때 스킬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차원 게이지를 썼을 때 변하거나 이런 식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앞과 뒤일 뿐입니다. 그랬었는데 형님들이 조금 이 섀도우 댄스를 보통 어렵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백어택이라는 운용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느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던파식 백어택은요, 이게 3D 게임이 아니고 2D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2D 게임이기 때문에 백어택 판정이 보통 어떻게 들어갔냐, 캐릭터와 내가 마주보다 안보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백어택, 몸을 절반으로 나눠서 뒤에서 때리면 백어택, 앞에서 때리면 정면어택입니다. 뭐가 잘 보이냐? 이게 잘 보이나?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이 많은 부분은 정면이고, 뒤쪽에서 때리면, 이게 이 몬스터의 절반이라고 쳤을 때 절반 뒤에서 치면 무조건 백어택이고, 절반 앞에서 치면 정면이에요. 선생님, 마주보고 안 마주보고 그 개념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일부러 큰 애로 보여드리는 게, 실제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 어택이죠. 그치? 정면 어택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뒤를 돌았어. 이러면 내가 얘 대가리긴 하지만 얘 대가리를 뒤에서 치는 거잖아. 정면 판정이죠. 어라? 약간 여기서부터 형님들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할 겁니다. 뭐지? 이거 뒤에서 이렇게 쳤는데 백어택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3D 게임이면은 가능한데, 이게 2D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앞과 뒤는 뭐만 있냐? 앞과 뒤는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거울처럼 앞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실 필요 없는 게, 뒤에서 치면 앞에서 봐도 백어택 판정입니다. 그쵸? 뭐야 얘 왜 이거 또 암살 그지 같은 거. 뒷판정이에요. 같은 방향, 마주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굳이 백어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현재 스트레스가 이게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정면에서 암살을 쓰게 되면은 요런 판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캐릭터는 요 시스템이죠. 그림자 유도 분신 시스템 때문에 암살을 쓰는 도중에 다시 암살을 쓰는 도중에 그림자 유도 분신을 쓰고 하시면 백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림자 유도 분신을 쓰고 1회 한해서 백으로 들어가요. 그림자 유도 분신 써있죠? 백으로 들어가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현저히 게임 캐릭터의 난이도가 야 이거 최대한 절대 못해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형님들도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알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모든 스킬 뒤에 이 심장 찌르기라는 스킬을 쓰시게 되는 경우 무조건 백으로 가서 붙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캐릭터가 저를 몰래 가잖아. 그 다음에 미리 선입력을 해놓으면은 알아서 얘가 백으로 붙어요. 선입력이 가능한 심장 찌르기라는 백어택 유도 스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잡기형 여기서 백이죠? 심장 찌르기 눌러놓으면 지가 갑니다. 선입력 색깔 들어왔죠? 여기 아이콘 노란색으로 들어온 거 보셨어요? 그것처럼 누르고 백 눌러놓고 지가 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형님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다. 그렇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다인 거지 난이도가 없다는 아닙니다. 왜냐? 실제로 이 캐릭터는 앞치기랑 뒤치기의 데미지 차이가 2배 이상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암살 기술 말고 저 밑에 있었던가? 이제 배후 습격이라는 2차 각성 패시브 아니지 1차 각성 패시브죠? 1차 각성 패시브의 이름을 보시면 백어택 크리티컬 확률 증가율이 25%고 백어택 공격력이 53%가 증가합니다. 그럼 백어택을 안 치면 데미지가 어떻게 돼요? 데미지가 30%가 일단 날라갔어요. 그치? 30%가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100%랑 150%니까 30%죠? 그 다음에 각각 스킬들의 편차가 아까 연출도 좀 달랐지만 암살도 27만 퍼짜리가 정면 암살 18만 퍼로 줄어들죠. 여기서도 뭐다? 30%가 또 날아가죠. 그쵸? 굉장합니다. 파이널 디스트럭션도 판정 자체가 이렇게 달라져요. 백어택 피니시 공격력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심장 찌르기도 원래 찌르는 역할이었는데 찌르는 역할 플러스 추가타가 아까 뒤에서 찍으면 탁 하고 뽑는 연출이죠. 요거 때가 사실상 데미지 50%가 추가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데미지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해 한 3배 조금 넘게 차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화가 많이 돼서 2배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니까 형님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 그리고 이제 그림자 이동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이 캐릭터가 되게 몰아치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킬을 쓸 때 요거 파이널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가 쓰면은 채널링이 들어가죠. 그쵸? 근데 스페이스바로 이 그림자 이동이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킬을 쓰는 중간에 그림자 이동으로 캔슬을 하게 되면은 나의 그림자 분신이 스킬을 대신 써줍니다. 보셨어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채널링을 써야 되는 스킬이 뭐야 그림자가 저렇게 대신 써주죠. 요걸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암살과 파이널 디스트럭션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탈리스만을 이용해서 캔슬도 가능합니다. 암살이 채널링이 뒤에 길죠. 그래서 이 단검 투척이라는 스킬은 꽂아놓고 어디서든 스킬을 캔슬시키고 갈 수 있는 탈리스만이 존재하는데 요걸 이용해서 단투를 꽂아놓고 요렇게 방금 여기 있는 스킬 4개를 한꺼번에 방금 넣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딜 압축 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죽음의 연못 또한 요게 이제 굉장히 상급 스킬인 보이시죠? 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스킬이죠. 75제 스킬, 70제 스킬, 80제 스킬인데 죽음의 연모도 착착착착착 요거를 내가 쓰는 건데 요것도 그림자 분신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스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캐릭터에서 가장 높은 퍼뎀을 가지고 있는 70, 75, 80이 방금처럼 순간적으로 팍팍 넣기 좋다 보니까 이 순간적으로 형님들이 캐릭터를 운용하시는데 요 손맛이 짜릿짜릿한 캐릭터여서 요 캐릭터 매력이 있구나. 그런 캐릭터로 느끼시기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는 점. 조금 아유 인벤이 조금 캐릭터가 야 이거 많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뭐다? 다 뭔가 이런 특수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파고들 만한 요소가 있는 캐릭터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섀도우 댄서도 요 정도면은 그럴만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적은 두 캐릭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적 다음 캐릭인 이제 쿠노이치죠. 근데 쿠노이치는 약간은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요. 전에에 비해서. 쿠노이치는 육도 윤회와 잔영이라는 분신을 이용한 그 폭딜형 캐릭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폭딜이라고 하면 아니지야 쿠노이치 이제 요즘에 약한데 슈발 이제 개 올려치기 한 애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육도윤회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이 캐릭터의 스택을 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스킬들을 써서 이 육도 게이지를 모으고 이 육도 게이지를 발사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캐릭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육도를 쓰고 스킬 6개를 쓰고 육도윤회를 발사, 다시 육도윤회를 켜고 스킬 6개를 쓰고 육도윤회를 발사, 요런 식으로 그림이 짜여지겠지. 육도를 쓰고 싹 다 모아서 육도윤회 발사, 다시 육도윤회 켜고 육도윤회 모아서 육도윤회 발사. 요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사이클이 좀 정해져 있는 캐릭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잔영이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캐릭터가 모든 채널링을 방금 요것도 보셨다시피 내가 채널링을 던졌다가 다시 던져야 되는 요 채널링이 다음 스킬로 넘어가게 되면 분신이 대신 써요. 그쵸? 지금 분신이 대신 써줬죠. 그래서 스킬이 순간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킬을 씀에 있어서 설치기로 내가 액티브로 사용도 가능하고 설치기로도 사용 가능한 요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캐릭터다. 요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킬을 넣는데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죠. 보시면은 스킬 아이콘 8개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폭딜을 넣기가 어느 정도 좀 수월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잔영이 지금 스택이 다 까졌네. 그 다음에 6도 다시 쏘고 요런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대신 요거가 이런 사이클형 딜링 때문에 좀 그게 있습니다. 상급기와 중급기와 하급기가 당연히 쿨이 모든 스킬이 쿨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기는 불편함이 좀 나오긴 해요. 이게 사실상 뭐 보스 딜링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쿨타임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나가는데 좀 중간에 잡몹들이 있는 방이라던가 이럴 때는 저 사이클이 상급기를 잡몹들한테 쓰기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하급기를 쓰자니 몬스터들이 좀 쉽게 안 죽는 타이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이게 매력은 있는데 불편한가? 좀 싶기도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캐릭터 자체가 좀 매력적인 이런 분신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화려한 화염 계열의 스킬들을 사용한다 라는 측면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물론 기본적으로 도적의 유저가 많지 않다 보니 조금 뭐 잉여 선수가 좀 적긴 해 보이지만 매니아 형님들은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상급기들의 쿨이나 이런 것들을 정렬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킬들을 좀 짝짝꿍을 맞춰서 쿨 정렬을 딱 시킨 다음에 좀 돌아갈 수 있게 운용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나이트.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엘븐 나이트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죠. 자, 엘븐 나이트. 이 친구는 스킬 캔슬 체인, 스킬 캔슬 체인, 스킬 캔슬 체인이다. 체인인가? 아닌데. 이거 맞지? 요런 형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킬과 스킬 간에 연계를 넣어서 도는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체인 러시라는 스킬이 있거든요. 일단 이 체인 러시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직은 체인 러시 안 쓴 거예요. 써져 있네. 아하. 일단 체인 러시가 써져 있으니까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머리 위에 게이지가 돕니다. 이 게이지를 녹색 부분에 맞추게 되면은 체인 증댐을 얻게 돼요. 그리고 다음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체인이 돕니다.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음 스킬에서 다음 스킬 넘어갈 때까지 캐릭터의 선딜과 후딜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계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중간의 연계를 이 체인으로 선딜과 후딜레이를 캔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체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체인을 넣어서 아까 스킬 넣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죠. 오케이? 요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체인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녹색 체인을 맞히느냐 아니면은 파란색 체인 같은 경우는 체인을 현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녹색 체인인 경우에는 체인 등급을 한 등급 올려주고 최대 체인은 6체인까지 올라갑니다. 이 6체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체인이 올라가면 장점 단점이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체인 러시의 스킬을 보시게 되면 이 체인 러시는 캔슬 후 시전 스킬 공격력 증가량이 17%가 올라가죠. 그럼 최대 중첩 횟수가 5회야. 그럼 6중첩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뭔 얘기예요? 6체인인 경우 17 곱하기 5 해가지고 데미지 증가량이 이걸 기본으로 스킬을 써야만 스킬 퍼 데미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해하셨죠? 그래서 체인 러시를 6체인으로 유지된 상태로 운용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기본인 상태의 런지 레볼루션이 7,400만이었다면 다음 6체인인 경우에는 아까 7,400만이었죠? 아이씨 아까 7,400만짜리가 1억짜리로 바뀌죠? 어라? 잠깐 형님 이 증dem률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올라오는 건 6체인까지 올라오는 게 1체인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각성과 진각성 이후에는 형님들이 이 용기의 방패 스택 때문에 콤보가 3체인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체인을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스킬들을 미리 깔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 3체인에서 6체인까지의 격차이기 때문에
스택은 3스택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증댐률 차이가 저 정도 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6체인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요 엘븐 나이트를 하실 때 사실 이 엘븐 나이트는 스킬 캔슬이 가능하긴 하나 일정량 이상 손이 빠르신 형님들도 이 엘븐 나이트 하실 때는 얘는 반대로 빨라서 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정 체인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스킬을 쓰시다 보면은 머리 위에 녹색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그쵸? 이 체인이 돌아가는 속도가 애초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리듬감으로 치시는 거야. 스킬 쓰고 한타, 스킬 쓰고 한타, 스킬 쓰고 한타. 대신 기본기들 같은 경우에는 반박 0.5에서 치시는 거고, 상급기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스킬의 연출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치, 연출이 들어갈 때까지가 0.5 게이지에서 안 차. 보시면은 이 생명의 전조 같은 경우가 점프해서 내려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1.5에서 치셔야 돼. 뭔 느낌이죠? 1.5에서 치는 스킬이 있고 0.5에서 치는 스킬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갔다 오는 게 2겠죠. 1, 2.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갔을 때 0.5, 갔다가 튕겨져 왔을 때가 1.5. 그래서 보통은 상급기들은 1.5다. 그 다음에 기본기들은 0.5다. 해서 이 밑에 기본기들은 0.5로 치어서 최대한 빠르게 당긴 다음에 상급기들은 요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엘븐 나이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선생님 이거 보고 치느라 패턴도 하고 장판도 보고 이것까지 보면서 치기는 어려워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스페이스바를 치는 거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제 일정량 이상, 사실 지금 본 캐릭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형님들 여기 스킬 아이콘 잘 안 보시잖아. 야씨 이렇게 하면서 게임 안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야. 엘븐 나이트도 이제 적정량의 스킬들이랑 그 다음에 이 리듬감이 딱 채워질 겁니다. 오케이? 그러시기 때문에 처음에 당연히 모든 캐릭터가 우리 약간 롤이랑 비슷하죠? 신캐 나왔을 때 우리도 스킬 설명 읽고 그 다음에 QWE의 스킬들 보고 궁은 어디다 받고 이걸 하시지만, 챌린저 형님들은 대충 몇 번 굴려보고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딱 하시잖아. 물론 우리가 챌린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이기 때문에 훨씬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독특한 캐릭터도 있구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의 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95제 같은 경우에는 95제는 시작할 때가 체인 6체인으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95제를 쓰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폭딜만 쓸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체인러시라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이용한다. 각성기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각성기 6체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시면 돼요. 자, 나이트는 엘븐 나이트였었고요. 다음 나이트 끝났으면 이제 마창사죠. 마창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보다는 이 지금 말씀을 드릴 만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애는 얘죠. 드래고니안 랜서. 이 드래고니안 랜서는 얘는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공중 연계.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아까 걔 누구냐? 프레이야 같은 경우는 공중 전용 캐릭이라면, 이제는 드래고니안 랜스는 지상과 공중의 화려한 연계가 좀 돋보이죠. 이제 캐릭터가 이제 상향 패치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엄청 스타일리시해졌어. 그래서 스킬들이 방금 보셨다시피
땅에 지상에서 썼는데 공중으로 올라간다거나 공중에서 사용해서 땅으로 내려온다거나 그 다음에 땅에서 써서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서 내려 찍는다거나 굉장히 멋있어요. 땅에서 돌려 쳐준다거나 아니면은 돌려 친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 찍어준다거나 이게 지금 공중 스킬들이라는 개념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서 형님들이 좀 플레이를 해보신다면은 많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븐 헌팅이었나? 그치 이 에이븐 헌팅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방향키를 누르지 않으면 제자리 위치로 오는데 앞을 누르면서 에이븐 헌팅을 쓰면 반대쪽으로 위치합니다. 호랭 그쵸? 요런 게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몇몇 스킬들에서 이 인게이저가 스킬을 쓰면서도 인게이저가 가능해지게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저 쓸 수 있는 스킬들이 더 늘었죠. 그래서 추가탄 굉장히 손이 바쁘게 추가탄 얻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인게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각성기들 이게 제가 이번에 원래는 듀란다를 할까 했었는데 듀란다를 안 하고 드래고니안 랜서로 넘어온 이유는 드래고니안 랜서가 이번에 원래 공중 사용 각성기라는 의미는 로그의 전유물이었었거든요. 근데 공중 각성기라는 개념까지 그러니까 인게이저가 원래 쓸 수 있었는데 가능한 스킬들이 몇 개 추가된 걸로 압니다 이번에. 맞나요? 공중에서 쓸 수 있는 거. 요거 맞네. 죄송합니다. 이 공중 각성기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솔직히 이제는 제가 원래 드리보로라도 듀란달이 그러니까 드래고니안 랜서가 듀란달의 상위 호환의 그 스킬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짤 없어요. 이제 각성기마저 공중에서 쓰면서 이 드래고니안 랜서가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게 너무 슬픕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그 각성기 공중을 원래는 이 공중 액션이라는 부분이 물론 이 드래고니안 랜서를 재밌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했었는데 아니 이거 듀란달도 주면서 했었으면 나 모르겠는데 원래 공중 액션 제가 알기로는 듀란달이었거든요 마창사에서. 이러면서 캐릭터가 이제 이 전에에 비해서 훨씬 더 야물딱져졌어요. 모션도 야물딱져졌고 각성기 또한 그쵸? 굉장히 괜찮아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마창사에서 공중 액션이라 하면 이제 드래고니안 랜서가 아닌가. 물론 듀란달의 그 화려한 분신을 이용한 미라지를 이용한 좀 그 스킬 연계 요거 솔직히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이제 얘가 속도감도 좀 더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분신이 있어서 스킬 캔슬로 집어넣는 것보다 얘가 그냥 스킬 우겨넣는 속도가 좀 더 빠른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상위 호환이라는 마음가짐을 이게 지울 수가 없네. 이게 또 이 2번이나 들어온 이 드래고니안 랜서 좀 멋지게 좀 볼 수 있다는 점. 자 다음은 요 친구죠. 총검사. 총검사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에는 우리 트러블 슈터를 좀 소개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조작감도 그렇고 이 친구는 스킬과 스킬 간의 화려한 암월 비보. 암월만 잘 써도 컨 개쩌는 걸로 보여. 자 최고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물론 듀얼리스트 같은 경우도 스킬만 다 쓸 줄 알면 엄청 잘해 보인다라는 의미였었는데 요원 거기에 정점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마창사 마창사란다. 총검사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 저 아멀비보라는 스킬이 최근에 이 그 소위 말해 무적이 다시 추가가 되면서, 물론 이거는 롤백이랑은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멀비보의 그 스킬의 변화는 예전에 비해서의 롤백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보통 아멀비보라는 스킬이 어떤 거냐면 요거거든요. 요 아멀비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3스택이 있고 3스택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랬는데 선생님 그러면 아멀비보가 과연 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 스택형 스킬들은요, 보셨나요? 스킬과 스킬 중간에 윤활유처럼 아까 보여줬던 체인처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공격이 가능하고 공격 데미지가 나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짤 무적까지 존재하면서, 방금 보셨던 이 월광진원곡을 좀 이용을 하신다면은 아멀 무적, 월광진원곡 무적, 아멀 요런 식으로 뭐 무적으로 패턴을 씹으면서라던가, 아니면은 몬스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게 개발자 슈퍼머 움직이죠? 뭐야, 아멀비보 따라다니면서 칠 수 따라다니면서 칠 수 있게, 그쵸?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칠 수 있게 이 캐릭터 운용하는데 굉장히 이 아멀비보의 가치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운영하기가 좋다. 다시 잡기로 넣어주고, 다시 아멀비보 써주고, 다시 아멀비보 써주고, 아멀비보 써주고. 아이고 안 잡혔다. 제가 컨트롤이 하자라서 제가 이제 요원을 많이 키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스템으로 캐릭터가 이 아멀비보랑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아멀비보죠. 아멀비보를 이용해서 타겟팅을 한다거나, 타겟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캐릭터의 패턴을 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스킬 아멀비보, 스킬 아멀비보, 스킬 아멀비보를 통해서 캐릭터의 조작감을 좀 재밌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패턴들 또한 많이 무시를 할 수 있어서 요걸 이용해서라도 형님들이 또 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 예전에 비해서 무적의 그 타이밍이 방금 보셨다시피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오즈마 때 메테오가 오던 그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탈리스만 선택에다가 쿨타임 박아버리고 그 뭐냐, 바칼이 중앙 메테오 깔았는데 그냥 아멀비보로 난 패턴 씹는다, 메테오가 떨어지든 말든 이런 시절은 이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짤 무적의 형태로 이제는 쓰기 많이 좋아졌다. 오케이? 그러면서 캐릭터를 굉장히 멋있게 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게 스타일리시한 캐릭터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원. 오케이. 총검사 중에는 좀 요원이 그렇게 멋있다. 그리고 오늘은 외전 캐릭터 하나 다뤄야겠죠. 다크나이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고, 외전 캐릭터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릭터 플레이에 염증을 느낀 경우 콤보형 캐릭터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기존 캐릭터들이 이게 너무 비슷비슷하게, 아마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향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하던 캐릭터들이 비슷비슷해지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비슷비슷해지는 영향 때문에 뭔가 이게 그 마라탕을 먹는 것처럼 좀 색다른 맛을 원할 때가 있어. 그때 해볼 만한 캐릭터예요. 여태껏 앞에서 보셨던 스킬 창과는 굉장히 다르죠. 짠. 어라.
짠. 어라. 자, 이제 자, 이제부터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예. 뭐 물론 다크나이트에 대한 설명은 제 거 다크나이트 그 스펙업 컨텐츠 영상을 따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완벽한 귀검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스킬들의 기본은 대부분 검기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의 스킬들을 훔쳐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스킬들을 나열한 형태로 진행을 해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콤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엘븐 나이트의 체인러시 같은 콤보인가요? 그 콤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슬롯 하나하나가 그 모바일 게임에서 콤보를 내가 스킬을 A, B, C, D를 미리 넣어놓고 A만 누르면은 A, B, C, D가 순서대로 나가게 콤보 슬롯을 짜는 형태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을 하나하나 쓰면 쓸수록 콤보 게이지가 오르고 그 콤보가 올라감에 따라서 스킬들의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타임 스톱이라는 패시브를 보시게 되면은 콤보 1스택당 원래는 스킬 퍼뎀이 100%, 근데 2스택을 하면은 130%, 3스택 150%, 4스택 180%, 5스택째는 200%의 스킬 퍼뎀을 보입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요게 기본이야. 그리하여 이 캐릭터는 스킬을 어떻게 쓴다? 이제 A를 쓴다고 쳤을 때 A의 루트가 이렇게 돼 있죠? 5개의 스킬이죠. 그래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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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케이? S, 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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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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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점점 빨라지죠? 이해하셨나요? 요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크나이트는 스킬 연계가 앞에 방금 보셨다시피 100, 130, 150, 180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는 스킬 구조가 어떻게 짜여졌냐면은 콤보에 막타의 핵심기를 넣어서 앞에는 소위 말해 샷건 그 그레이브즈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방 빵빵 쏜 다음에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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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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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태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스택 쌓기, 막타는 본인들이 주력기. 앞에는 스택 쌓기, 막타는 주력기. 요런 형태로 이어져 있어서 스킬을 땅땅땅땅 예열하고 빵, 예열하고 빵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 상급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하여 뭐 대부분의 캐릭터들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이 캐릭터의 굉장히 특이점은 사실상 저기 보이는 저 모든 그 몰빵하는 스킬들 있죠. 이 몰빵하는 스킬의 의존도가 괴물입니다. 오케이? 괴물 그 자체예요. 아마 이런 그래프 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딜 구조가 다른 친구들은 아까 뭐 몰빵하는 캐릭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많이 집어넣는 애들도 있고 뭐 캐릭터가 뭐 기본기 좀 넣었다가 묵흑이 빵 넣었다가 각성기 넣었다가 뭐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열 빵 예열 빵 예열 빵 예열 빵 이런 식으로 딜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이 야 얘가 굴인데 아니면 좋은데 막 이게 별의별 평가가 달라져요. 기본 시스템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하게는 좀 안 팔게요. 왜냐면 여기서 자세하게 파버리면 좀 형님도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콤보형 시스템인데, 그럼 굉장히 궁금한 거는 선생님 이거 다크 웨이브라는 스킬이 60제 스킬입니다.
60제 스킬인데 쿨타임이 20.8초예요. 근데 지금 A라는 스킬 콤보를 쿨을 보시면 쿨타임이 6초, 7초, 5초 뭐야 20초 아닌데요? 그쵸? 8초부터 해서 7초 돌고 있죠? 이 캐릭터의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인 콤보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해당 콤보의 쿨타임은 이 한 줄의 평균 쿨타임입니다. 그래서 얘 콤보 짤 때 어떻게 짠다? 1.8초, 2.8초, 2.8초, 2.8초 4개와 24초짜리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평균값이죠. 이 평균값이 이 콤보의 쿨타임이 돼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독특하죠? 이러면서 내가 과연 스킬을 어떻게 콤보를 짤 것이며 어떤 던전에서는 어떻게 짜는 게 유리하고 잡몹을 잡을 땐 어떻게 짜는 게 유리하고 아니면 뭐 광부를 할 때는 어떻게 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던전에 맞춰서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기도 하고 파고들 만한 요소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야 이게 내가 여태껏 하던 캐릭터들 좀 해봤는데 이거 더 뭔가 재밌는 거나 독특한 거 좀 독창적인 거 아니면 새로운 거 뭐 없을까? 그렇다고 형님들이 새로운 느낌을 얻고 싶다고 패스파인더 같이 이거 던파 캐릭터 아닌 것 같은 데를 하시면 형님들 또 재미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콤보형 시스템이 있는 캐릭터들이 있고 하니 요 캐릭터도 한번 해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이 캐릭터는 지금 맨 마지막으로는 각성기가 1차 각성기가 없죠. 진짜요? 그래서 진각성을 쓰시면 2차 각성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각성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하여 일단 오늘은 오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나름 좀 조작의 난이도라던가 아니면은 좀 특별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의 캐릭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아마 지금 나왔던 애들은 형님들도 뭐야 그래? 확실히 뭔가 조금 다르다 라고도 볼 수 있긴 해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거 재밌겠다라고 느껴보실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내가 뭐 기본적으로 물론 스킬들이 뭐 스킬 캔슬이라던가 비슷한 그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런 친구들도 뭐 대표적으로 가장 무난한 그 스킬셋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쳤을 때는 뭐 팔라딘이나 아니면 버서커 정도가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특별히 어려운 스킬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복잡하게 머리를 써야 되고 요런 정도보다는 어떻게 그냥 딜만 잘 넣으면 될 것이냐로 좀 연구하면 되는 캐릭터라면은 오늘은 이제 뭐 엘븐 나이트도 좀 있었고 원래는 이제 엘븐 나이트를 할까 드래곤 나이트를 할까 했는데 드래곤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 남기 검사의 검귀랑 또 비슷하거든요. 근데 검귀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려드리고 또 다음에는 좀 이제 일단 오늘 나름의 중급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중급자일 것도 아니고 사실 게임을 서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뭐 제가 이거 난이도를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좀 특수한 스킬 특수한 조건부를 가진 캐릭터들을 좀 알아봤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